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년 패스트 MRI 챌린지에서 공동 5등을 수상한 MSERI 팀의 재료공학부 전영주 정연우입니다. 저희의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복잡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모델을 만든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저희의 최종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MRI 챌린지는 시간을 단축하여 촬영한 MRI 이미지를 기존 MRI 데이터셋을 이용해 선명하게 재구성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그 목표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넷, 발넷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델의 학습, 이미지의 재구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SSIM 값을 계산해 모델 간 비교를 거쳐 저희는 가장 SSIM 값이 높은 모델을 찾았습니다. 이번 MRI 챌린지는 다음의 조건이 붙어 있었으며, 이 중에서 저희는 특히 GPU 사이즈에 유의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서버를 할당받지 못했던 관계로 유넷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유넷은 이미지 파일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데 학습시키는데 원 에폭당 발넷에 비해 학습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대신 발넷에 비해 부정확하며 SSIM 값이 낮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블러 처리를 하여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 리컨스트럭된 이미지의 경우 해상도가 낮은 것처럼 뿌연 부분들이 보이며 인풋 이미지에 남아있었던 반원 모양의 선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버를 할당받고 에폭을 늘려서 더 오랜 시간 학습을 한 경우에도 SSIM 값이 개선되지 않았기에 저희는 발넷을 사용하여 더 좋은 모델을 찾아보았습니다. 발넷은 K-스페이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을 하며 같은 에폭을 학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 더 정확하고 SSIM 값이 더 높습니다. 캐스케이드의 수, 캐스케이드 유닛 채널의 수, 센시티비티 맵 유닛의 채널 수 등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와 에폭을 조정해가며 여러 모델을 얻었으며 최종적으로 앞서 구한 모델들을 사용하여 앙상블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important hyperparameter라고 표시되어 있었던 number of cascades, number of channels for cascade unit, number of channels for sensitivity map unit 이 세 개의 변수에 대해 값을 바꾸어가며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이퍼파라미터 값을 변화하며 다양한 모델을 얻을 수 있었고 보통 하이퍼파라미터 값들이 증가할수록 SSIM 값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허나 하이퍼파라미터 값들을 지나치게 키우면 계산 중에 램이 8GB가 넘어가 out of memory 에러가 뜨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던 학습이 되지 않는 모델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습이 되는 모델들에 대해 10에폭만큼 학습을 시켜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SSIM 값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 파라미터 값들과 SSIM 값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보통 셋 중 하나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매우 높을수록 높은 SSIM 값이 얻어졌습니다. 그 예시로 6, 18, 4, 11, 9, 4, 6, 9, 8과 같은 극단적인 모델들의 SSIM 값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6, 24처럼 오히려 더 줄어버리는 경향성도 보였으며 결국 하이퍼 파라미터 값만 가지고 SSIM 값을 예측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선 하이퍼 파라미터 단계에서 높은 SSIM 값이 나온 4개의 모델에 대해 가장 결과가 좋았던 6, 18, 4는 100의 폭, 6, 15, 4, 11, 9, 4, 6, 9, 8에 대해서는 50의 폭만큼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서버에 들어가서 베스트 모델을 다음과 같이 폭별로 저장하고 학습이 끝난 이후 각 베스트 모델에 대해서 리컨스트럭트를 진행하여 SSIM을 확인하였습니다. 10회 폭당 대략 하루에서 1.5일가량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른 모델에 대해선 에폭별 SSIM 값 변화를 더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존에 가장 결과가 좋았던 6, 18, 4 모델의 경우 67 에폭 이후로는 트레이닝 로스가 줄지 않았기에 새로운 베스트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래프에는 67번째 에폭 데이터까지만 표시하였습니다. 볼드체 쳐진 에폭들은 따로 베스트 모델을 저장한 에폭들 값입니다. 그 결과 아래 그래프처럼 6, 15, 4 모델이 34, 47의 폭에서 가장 높은 0.9791의 SSIM 값을 보였습니다. 10의 폭에서는 가장 결과가 좋았던 6, 18, 4 모델보단 오히려 두 번째로 결과가 좋았던 6, 15, 4 모델이 더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각 하이퍼 파라미터별로 정확한 비교를 하려면 10의 폭에서의 비교가 아니라 더 많은 F폭을 학습시켜서 그중 가장 높은 SSIM 값에 해당되는 모델을 찾아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트레이닝 로스가 좋아지는 경우는 F폭이 증가함에 따라 뜸해지는 것을 보였고 또한 데이터가 오버피팅되는 경향도 확인하였습니다. 앞에 4개의 모델밖에 확인을 못하였지만 모든 모델에서 4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SSIM 값이 감소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의 모델에 대해 약 30에서 40의 폭 정도를 학습시켰을 때가 가장 높은 SSIM 값이 나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제출까지 새로운 모델에 대해 30에서 40의 폭가량을 학습시키기엔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SSIM 값을 증가시킬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앞서 구한 모델들을 가지고 저희는 리컨스트럭션 단계에서 여러 모델을 사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앙상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초기 모델은 6, 15, 4 모델에서의 가장 결과가 좋았던 34의 폭, 47의 폭 두 모델의 아웃풋 값의 평균 값을 낸 모델이었습니다. 해당 모델의 SSIM 값은 0.9795로 0.9791이었던 각각의 SSIM보다 더 향상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 외에도 다양한 비율로 여러 모델들의 아웃풋을 합쳐보았고, 그중 SSIM 값이 0.9795가 넘는 모델들을 아래 표에 표시하였습니다. 합쳐지는 모델의 수가 증가할수록 SSIM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표에서 따로 괄호 안에 값이 없는 경우는 각 모델들의 아웃풋의 평균 값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값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로 아웃풋들을 더했습니다. 6, 15, 4의 F별 모델을 합친 것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로 얻어진 모델들을 합쳐보았습니다. 그 결과 SSIM 값이 이전에 비해 대폭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합쳐지는 모델들의 SSIM 값이 조금 낮아도 아예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의 모델을 더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아래 표에 나타냈습니다. 가장 마지막 모델의 경우 똑같은 SSIM 값인 0.9806이 떴지만 에폭 확인하는 단계에서 각각 SSIM 값이 가장 높은 모델만을 선택한 결과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델을 최종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reconstruct.py에서 네 종류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의 전달을 testpar.py에서 전달받은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을 바탕으로 아웃풋의 결과를 특정 비율로 더하기 코드를 수정하여 이와 같은 앙상블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패스트 MRI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버를 할당받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K-스페이스 계산을 하려고 K-스페이스 데이터를 받았는데 막상 그 데이터가 너무 커서 컴퓨터로 학습이 되지 않기도 했고 서버 할당을 받은 이후에도 모델을 학습하면서 램 크기 제한 때문에 학습이 되지 않았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파일넷에서 10회 폭만 학습해도 하루씩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모델을 학습하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F별 학습을 시킨 이후에는 모델에 따라 F별로 SSIM 값이 역전되기도 하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저희가 앞서 구한 10회 폭만의 결과만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별 비교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을 계속하면서 나온 SSIM 값이 실제로 학습이 더 잘 된 결과인지 아니면 우연히 주어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앙상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습된 모델의 아웃풋을 합치는 것이 아닌 학습을 할 때부터 여러 모델을 사용하여 학습을 하고 싶었는데 이 경우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떠서 지금처럼 각각 학습한 모델의 아웃풋만을 합치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SIM 값이 동일하게 나온 앙상블 모델의 경우 동일한 아웃풋이 아니지만 SSIM 값이 같기 때문에 더 좋은 모델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팀원별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프로젝트를 처음 경험해 본 만큼 좋았던 점도 아쉬웠던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 코드를 이해하고 논문에 적힌 이론을 챌린지에 맞는 코드로 구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데이터셋을 다루는 건 처음이라 새롭기도 했고, 트레인 시간에 대한 고민도 좀 많았는데, GPU를 충분히 제공해 주셔서 무리 없이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GPU를 사용하는 법도 많이 배웠습니다. 본 AI 챌린지가 의료 도메인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가 명확하여 동기부여가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챌린지라 미숙한 것이 많아서 구상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시도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다른 AI 챌린지에도 참여하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1년도 1학기에 IoT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수업을 같이 수강하며 처음으로 머신러닝을 접했습니다. 그 수업을 들으면서 머신러닝, 딥러닝 등에 흥미가 생겼고 독학을 하면서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실습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학교에 붙어 있던 해당 대회 공고를 보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전 지식이 부족하여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많이 찾아보지 못하였고 모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끈기 있게 주어진 데이터셋을 학습시키고 학습한 결과에 대해 분석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여러 모델의 아웃풋을 합치는 아이디어를 따로 찾아본 것이 아닌 학습이 어느 정도 잘 된 여러 모델의 아웃풋 결과를 합치면 SSIM 값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 구현하였고 생각한 대로 정말 SSIM 값이 증가하여 더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머신러닝에 대해 이론도 경험도 부족하지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